접속법 현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접속법이라는 건 영어에도 없고 한국어에도 없어서 스페인어를 배울 때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.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직설법과 비교해서 접속법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예문에서는 에스타르 동사를 직설법인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. 바다 옆에 있는 집에 살고 있다.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할 때 씁니다. 하지만 두 번째 예문에서는 호수 옆에 있는 집을 원한다. 호수 옆에 어떤 집을 원하지만 그런 바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. 꽤 앞에 어떤 동사들, 예를 들어 빼디르, 아콘세하르, 레코멘다르 등등의 동사들은 요청하지만 수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. 조언하지만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레코멘다르도 마찬가지로 추천하지만 그게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꽤 앞에 어떤 동사를 쓰니까 접속법을 쓰게 되는구나. 이런 꽤 앞에 동사들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보았습니다. 이렇게 묶은 이유는 우리가 접속법 문제, 문법 문제를 풀 때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. 먼저 그 카테고리를 하나씩 보기 전에 접속법의 필수 원칙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깨를 기준으로 앞에 인칭과 뒤에 인칭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. 만약 인칭이 같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.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하길 바란다.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나고 도착하는 주체도 나일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합니다. 인칭이 다를 때는 예문처럼 접속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 개의 접속법을 쓰는 경우 중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인 바람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. 내가 바라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접속법 현재가 답으로 나올 때 이 유형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. 예문을 보면 리마에 오면 내게 전하길 바래. 내가 바라지만 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깨를 기준으로 에스페로는 1인칭, 야메스는 2인칭이므로 접속법을 쓰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제안이나 요청의 동사들입니다. 예문은 나는 너가 의사에게 갈 것을 간청한다. 역시나 내가 제안하고 간청하지만 그것이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접속법을 쓰게 됩니다. 세 번째는 조언과 추천의 동사들입니다. 너가 그녀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을 조언한다. 내가 조언하지만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역시나 아콘세호는 1인칭, 예베스는 2인칭으로 두 인칭이 달라야 접속법이 성립이 됩니다. 세 번째는 허용의 의미입니다. 페르미티르가 시험에 나오면 오답률이 높습니다. 예물 보시면 너에게 한번 그것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안 볼 수도 있고 여러 번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페르미티르 동사는 깨 뒤에 반드시 접속법을 수반하게 됩니다. 명령 금지하는 동사들도 역시나 명령하고 금지하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금지한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르데나르, 만다르, 프로이비르들도 접속법을 수반하게 됩니다. 예문에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. 그에게 그것을 말할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것만은 꼭 기억합니다. 접속법 현재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.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. 접속법 현재의 필수 요건은 깨를 기준으로 깨 앞에 인칭과 깨 뒤에 인칭이 반드시 달라야만 한다. 오늘은 접속법 현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